자, 여러분 보시면 그 주택의 세율 봅니다. 중요하죠, 여러분들? 주택의 세율. 별장 봅니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냐고 휴양 비서 놀이동용들은 사용되는 건축물 속 토지인데 주택분 재산세 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만 비출이요. 자, 별장도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 포함해서 과세를 하는데 다만 니은번 별장은 세성산이니까 1,000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까 4% 세율 적용된다고 그랬죠? 동그라미 2번 별장 이외 주택이요. 그 별장 이외 주택에다가 여러분들이 가로하거나 돼지꼬리 땡야에서 고급택 포함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고급택 포함 써놓으시고요. 그래서 고급택도 포함해서 일반 주택과 똑같이 세율 적용됩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세무자가 수여하는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소지하는 주택을 밑줄입니다. 주택별로 4단계, 과표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초도가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주택별로지 소유자별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의 X입니다. 소유자별로 합산하지 않고 주택별로 각각 초과세를 적용하고 세율은 1,000분의 1, 0.1%부터 1,000분의 4까지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최저와 최고 세율은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고 동그라미 니은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밑줄 쫙이고 토지 건물 합산한 거기다가 돼지꼬리 땡야에서 구분한 X 이렇게 해놓으시면 된다고 그랬죠? 건물과 토지 구분한, 자,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이러면 틀려요. 그래서 시험에 또 최근에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라고 했어요. 보세요. 주택이 있다 그러면 아까 납세무자에 설명드린 건데 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요. 그래서 주택의 건물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이다. 이럴 때 주택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러면 주택은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더라도 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도 세금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 항상 주택은 하나로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에다가 여기다가 주택의 세율을 적용해서 세액 계산합니다. 자, 그래서 요 나온 세액에 대해서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아까 배운 게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이 주택과 토지의 시가편액 비율로 나눠서 시가편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럼 나온 세액에 대해서 60%는 토지 소유자 을이 40%는 주택 소유자 갑이 납세무자가 된다. 이걸 배운 거야 아까. 그래서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X고 시가편액 비율로 나누고 여기는 이제 주택 세금 계산할 때는 건물과 토지 합산한 하나로 합친 합산한 과세 표준 금액이지 건물과 토지 구분한 과세 표준 금액에 각각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건물은 건물, 토지는 토지 세율 아닙니다. 뭐 어떤 세율?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아셨죠? 하나로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세액 적용한다. 자,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한쪽 가르친 4번 선박항공기 세율이요. 고급 선박은요, 밑줄입니다. 1,000분의 55%입니다. 재산세에서 최고 높은 게 고급 선박입니다. 몇 프로요? 5%. 그 밖에 선박은 0.3%. 항공기 0.3%. 자, 그래서 그 밑줄이고요. 그래서 시험에서 여러분 또 이것도 꼭 알아두라고 했죠. 여러 번 제가 적어드릴 거라고 했는데 재산세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별장, 고급 오락장, 건축물이든 토지든 골프장, 자, 건축물이든 토지든 얘네들은 몇 프로요? 4%입니다. 별장, 고급락장, 골프장은 재산세에서 1,000분의 44% 표준세율이 적용되고 고급주택은 재산세에서 고급주택은 0104, 0.1에서 0.4,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 주택과 똑같이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적용되고 4% 세율 적용한다 그러면 틀리다고 했습니다. 고급주택.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은 재산세에서 최고 높습니다. 고급 선박은 몇 프로? 5%예요. 이거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네, 그래서 재산세에서 이거 알고 있는지 여러 번 물어봤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중과세율입니다. 자, 재산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자, 수도권 정비법 중에 따른 과밀업체 권역이요. 산업단지 유치적 공업적은 공장지 일하는 데니까 제외하고 안에서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지금 바뀌었죠? 뭐 행정안전부령인데 뭐 하여튼 뭐 바꾸든 안 바꾸든 뭐 알아서 새겨 들으시면 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공장, 도시형 공장 제외입니다. 의 신설 증설에 해당하는 그 경우 그 건축물 밑줄 짝이요. 네, 여러분
과미력적 원형 내에서 공장 신설 증설할 때 취득세 중과세합니다. 그거 보유할 때 재산세도 중과세합니다. 도시지역 내 꼭 필요한 도시형 공장 다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안 되니까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하지 않고요. 제외하고 신설 증설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그 공장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를 중과세하는데 적용세율은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미줄입니다. 자, 그래서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이러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그러면 언제부터요? 과세 기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가 끝나지 않고 취득세는 한 번 중과세가 끝나지만 취득할 때 재산세는 5년간 자,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자, 표준세율에 몇 배요? 5배,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쭉 밑줄이요. 표준세율의 5배로 중과세합니다.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이지 공장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이러면 틀려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보충 내용, 공장의 범위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154페이지 재산세 도시지역분이요. 이게 어떤 건지 처음 배우는데요. 1, 2월 달에 안 배웠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뭔지 살짝만 알려드릴게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고, 옛날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을 때 예전에 13회인가 12회인가 한번 나온 적이 있고, 한번 나온 적은 없는데, 이거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잘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봅니다. 자, 우리가 2010년도까지요, 재산세,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재산세 있었고, 2010년도까지는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있었어요. 도시계획세.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부과했던 세금인데요. 이 두 개 세금이 통합이 됐어요. 재산세로요. 2011년도부터 비슷비슷한 세금 통폐합 시켰는데요. 그래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를 통합해서 재산세로 통합이 되는데 이 종전의 도시계획세 내용이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자, 도시지역분. 이 도시계획세는 어떤 세금이었냐면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요. 도시지역 내, 도시지역 바깥에서 거두면 안 되겠죠? 도시지역 내 토지, 건축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했던 세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광명시는 도시지역이니까 도시지역에서 여러분이 지금 토지, 건축물, 주택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재산세를 매년 낼 때, 여러분은 재산세를 낼 때, 자, 도시지역분,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함께 여러분들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랬을 때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계산하냐면, 먼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재산세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에서 구한 재산세 산출세액에다가요, 여기다가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형 내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요 과세 표준에다가요. 과세 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하는데 세율이 0.14%예요. 그래서 세율을 적용해서 요걸 표준세율로 해서 계산한 도시지역분 산출세액이요. 도시지역분 산출세액 요 세액을 이것을 합한 금액으로 여러분들이 재산세에다가 여러분들이 도시형 토지건축물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재산세에다가 도시지역분 세액을 0.14% 세율을 정해서 계산한 세액을 합한 것을 여러분들이 재산세액으로 여러분들이 합한 것을 금액을 재산세액으로 납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도시형 내 토지건축물 주택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재산세를 내실 때 그냥 재산세만 내는 게 아니라 도시지역분세액도 포함한 금액을 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과세표내서 이 과세표는 똑같아요.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별,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 곱한 그 과세표준에다가 0.14% 세율을 정하는데, 다만 참고적으로 이 0.14% 표준세율에다가 지자체장이 조정할 수 있는데요. 조정할 수 있는데, 자,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요. 0.23%, 0.23% 최고 한도를 정해놓고 이 범위 내에서만 세율을 조정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럴 때 세율을 학자들이 뭐냐면 제한세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14% 세율의 표준세율에다가 조정할 수 있는데 0.23%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세율 적용에 제한이 있다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그래서 재산세에서는 이렇게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 내용만 일단 아시면 돼요.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시지역 내 토지건축물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0.14% 세율 중에서 세액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옛날 도시계획세가 재산세랑 통합된 거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그 얘기라는 것만. 자, 154페이지 봅니다. 양가로 4번이요.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지자체장은 국토의 개입 및 이용하는 법률 규정에 따른 밑줄입니다. 도시지역 중. 도시지역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세금을 걷어서 도시계획 사업을 위해서 쓴다. 그럼 말도 안 되잖아요. 도시민들 위해서. 그러니까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 밑줄자이고 토지 건축물 주택의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서 선박한 공기는 아니에요. 토지 건축 주택에 대해서 다음에 기역에 정한 바에 따라 기역과 니은의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밑줄. 그래서 재산세 세율 중에 산출한 세액에다가 재산세 과세표에다가 0.14% 세율 중에서 계산한 이 도시역분세액을 합산해서 이제 부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 정도만 일단 아시면 돼요.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제5절 비과세입니다. 재산세 비과세.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느냐.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어요. 가끔씩 이제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오다가 작년에 독립화 문제로 나왔는데 올해 또 독립화 문제로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까 알아둡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양가로 1번. 당연합니다. 국가 등이 소유한 재산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 외국 정부 및 주한 국지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국가 등이 자기를 위해서 취득할 때 취득세 비과세고 국가 등의 명의로 등록을 받을 때 등록면허세 비과세고 국가 등이 소유하는 재산 당연히 재산세 비과세죠. 예. 그 다음에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해당하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대한민국 정부기관 재산에 과세하는 외국정부 재산 우리도 어떻게 하고 과세하고 비과세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고 비과세하고 그래서 국가 간의 상호주의가 적용되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2번이요.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과 이거 첫 번째 요건이었죠. 재산세 대상 물건을 연부매매계약 체결하고 두 번째 요건이었죠. 세 번째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이거 비과세 아닙니다. 과세하는데 누가 납세무자였어요? 매수계약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비과세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가 등의 소유물로 비과세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봅니다. 다음에 따른 재산, 별장, 고불학장 등 이 사치성 재산 제외 비주요. 하여튼 지방세 비과세 문제에서 사치성 재산 나왔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과세예요. 에 대해서는 사치성 재산을 제외하고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155페이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류로 사용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에 이제 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재산세 비과세하느냐. 자, 우리 28개 토지 지목이 있죠. 지역법 배우죠. 그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6개 지목이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만 일단 아셔도 되는데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자, 어떻게 기억하느냐, 여러분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슬럼프라는 것이 감기처럼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기는 면역력 떨어지면 감기 오잖아요. 걸리잖아요. 자, 누구나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근데 공부하는 수험생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오랫동안 봐도 슬럼프라는 게 꼭 오게 돼 있어요. 감기처럼. 슬럼프가 오게 돼 있는데 왠지 이유 없이 어느 날부터 있잖아요. 공부하기도 싫어지고 책도 눈에 안 들어오고 왠지 삶의 회의만 느껴지고 내가 자꾸 작아지고 내 머리가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이럴지 아무리 해도 안 되잖아. 아 진짜 하면서 머릿속 아무리 해도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 좀 한다고 모의고사는 봤더니 점수는 완전 형편없고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이러지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변에 애는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눈치는 채고 있는데 괜히 이러다 떨어지면 완전히 이거 이제 하면서 막 이제 마음만 앞서고 또 그 생각만 복잡해지고 공부 안 됩니다. 공부 책 펴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럴 때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럴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이 슬럼프는 오게 돼 있고 얼마나 짧게 극복하고 넘어가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럴 때 이제 뭐 영화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화 그 감동적인 영화라든가 아무 생각 없이 웃기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라든가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운동하셔도 괜찮고 산을 한번 갔다 온다거나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괜찮은데 예, 근데 이제 영화는 꼭 주의해야 될 그 영화는 그 야한 영화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심란해. 괜히 머릿속만 심란해지니까 유쾌한 영화라든가 아니면 감동적인 영화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요, 운동을 또 너무 무리하게 하면 안 좋아요. 적당히 가볍게 산에 낮은 산 올라갔다 온다거나 운동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하천,
하천 강변 도로 따라서 이렇게 쭉 드라이브 나가다 보면 있죠. 바람을 느끼면서 올라가다 보면 제방이 있습니다. 그 제방 댐이 있고요. 유지 호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산 임수니까 뭐가 농업용 수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배산 임수니까 뭐가 있어요? 묘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보세요. 강변 하천 따라서 도로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뭐가 있고 제방 댐이 있고 유지 호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용 수로가 있고 묘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번 이미지로 한번 쭉 상상해 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레파드시 외우면 됩니다. 28개 토지지목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노약자 임신부 있습니까, 여기? 예? 빨리 얘기해. 나중에 나한테 원망하지 말고. 노약자 임신부 없습니까? 자, 비과세는 6개 지목. 들어와천 제방 국어 유지. 자, 이거. 자, 레파드시 읽으면 돼. 진짜로. 다 같이. 아니, 우리 또 랩이 안 되는 분들이 있구나.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떻게 있을까?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더 빨리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레파드 시작.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이렇게 아셨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기억번 한번 보세요. 작년 시험에 지문에 이게 등장했었는데 제가 한 번 정도 심화이론에서 가끔 얘기했던 건데 이게 작년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자, 도로,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비과세하는데 다만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입니다. 매출이요. 다만 여기 이제 지문에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매출자.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가 아니에요. 자, 어떤 거냐면 심화이론에서 제가 문제 풀 때나 심화이론 정도에서 한 번 정도 매년 딱 한 번만 알려주고 그냥 지나갔던 건데 작년 시험에 지문에 나왔더라고요. 또 나오진 않겠죠. 예, 그냥 한번 재미삼아서 보세요. 예. 뭐냐면 그 대지안의 공지, 우리가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대지안의 공지가 있잖아요. 대지안의 공지. 이 대지안의 공지를 안에 공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고 김현식이 노래 불렀는데 골목길 걸어갈 때에 내 가슴은 뛰고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골목길. 이런 골목길 같은 거 지금은 보기가 쉽지 않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이런 그 골목길 있잖아요. 집과 집 사이에 조그만 골목길 그런 거 많았었는데 이런 골목길 같은 대지안의 공지는 도로도 아니다. 도로가 아닙니다. 이런 건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가 아닌 거. 이런 대지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이게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제가 1년에 딱 한 번 고 김현식 노래 부르면서 골목길 노래 불러주면서 딱 한 번만 딱 해주는 건데 이거 그냥 혹시나 해서 딱 한 번 해줬던 건데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수업을 잘 들었던 사람은 그 김현식의 노래를 들었던 사람은 이걸 알을 수 있었을 것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요. 여러분 지목이 묘진 토지는 제가 등록면허세 할 때 비교해 드렸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를 취득할 때는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취득세 과세한다고 그랬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합니다. 근데 다만 아까 또 본 게 있어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어떻게 하고? 별도 합산은 과세하고. 아이고 이거 적어드렸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어떤 거냐면 지목이 묘진 토지 있잖아요. 등록면허세 할 때 적어드렸어요.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취득세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근데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뭐 한다? 비과세합니다. 비과세예요.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법인묘지용 토지, 공업묘지잖아요. 법인묘지용 토지는 요거는 어떻게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별도 합산 과세.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별도 합산 과세한다는 거. 했는데 여러분들 별도 합산 과세. 아니 아까 봤어요.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 자,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공업묘지 별도 합산 과세하고 일반적으로 지목이 묘진 토지는 재산세 뭐하고 비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28개 토지 중에서 비과세는 6개 지목.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다음의 토지 비과세한다. 그래서 기억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통제, 여기 통제 동그라미에요. 통제 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비과세합니다.
다만 전닭과서 및 돼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러니까 뭐 한다는 얘기예요? 과세한다는 얘기죠. 통제복용 내에 있는 전닭과서 및 돼지는 과세입니다. 농지하고 돼지는 과세예요. 니은번 산림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및 산림자원의 조정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정된 최종림 시험이에요. 그냥 눈에 익혀두십니다. 이런 것들. 림자로 끝나는 이냐 비과세지. 자, 그래서 림자로 끝나는 이면 비과세고요. 디귿번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자연 보존지구안이며 보존의 동그라미요. 비과세입니다.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 내에 있는 이런 의미야 비과세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백두대간 보호지역안의 의미야 이런 거 비과세하고요. 그냥 슬슬 눈에 익혀두세요. 이런 것들. 3번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임시건축물, 사용건축물.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일 현재 1년 미만의 것, 이하아니고 미만의 것은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얼마 있으면 없을 거니까. 근데 이거 임시건축물이어도 별장, 고부락장 같은 사치성 재산이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별장으로서 또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1년 미만의 것은 비과세한다. X입니다, 여러분들. 사치성산 들어가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읽어보는 거예요. 비상재해 시에 구정을 이용하는 선박, 무료로 도선용에 이용하는 선박, 선교, 다리로 구성된 선박,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으로 사용하는 선박 같은 거 비과세입니다. 5번. 이게 작년 시험에 이제 또 나왔었는데요.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 기준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 명령 받았거나 철거 보상 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나 주택이요.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뭐 한다? 비과세입니다. 근데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 철거는 무한정. 다만 그 부속 토지는 과세한다. 자, 토지는 때려부술 수가 없잖아요. 작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얘기 해드렸거든요. 자, 철거 명령 받은 건축물과 주택은요.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재산세 비과세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근데 그 토지는요. 부속 토지는 어떻게 때려부셔? 그러니까 토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작년 시험에 철거명 받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 O, X. X입니다. 토지는 과세입니다. 건축물과 주택이 때려부수는 거니까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고. 자, 이렇게 가볍게 알아두시고 이런 것들 156페이지로 갑니다. 제6절 납세 절차입니다. 재산세 징수 방법이요. 자, 보통 징수하는데 과세 기준이 있습니다. 매년 언제다? 6월 1일입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 기준으로 뭘 판단해? 과세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그래도 과세 기준으로부터 항상 과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납기요. 재산세 납기는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편은 무조건 여러분들 무조건 이것도 모르면서 시험장 가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기물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대상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토지 자, 분재산세는 매년 9월 16일, 9월 30일. 건축물 선박항공기는 7월 16일, 7월 31일. 주택분 부가징수할세기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 주택분은 서민들 관계대가 돼 있으니까 자, 부가징수할세액에 한 번에 내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두 번 나눠서 이렇게 징수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항의하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가을 되면. 왜 두 번 고지서를 보내느냐 막 항의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하면 부담되니까 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번 나눠내시라고 하는 거라고 안내하면은 귀찮게 왜 쓸데없이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두 번 주택분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라고 얘기하는데도 꼭 가을 돼가지고 저를 찾아와가지고 주택분 고지서 내밀고 음료수 하나 내밀면서 좀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여름에 분명히 세금을 냈는데 또 고지서가 날라왔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묻는 분들 욕만 바가지로 얻어먹고 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랬죠? 그 얘기. 그럴 때 거기 해당 연대 부가징수할세 2분의 1 거기서 7월 16일,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대 부가세액이 여기 올해 개정됐다고 그랬죠? 10만 원이었다가 올해 얼마로?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른 납기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얼마 안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두 번 나온 것이 이거죠.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하여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 X입니다. 토지분은 무조건 20만 원 이하더라도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분만 이렇게 나누는 거고. 동그라미 2번 수시분 재산세 납기는요. 지자체 장은 과세당 누락 위법 착오 등으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가 살부 발생하면 수시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지, 지방세니까 당연히 물건 소재지를 가야죠. 토지 소재지, 건축물 소재지, 주택은 주택 소재지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뭐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X. 여러 곳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의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X입니다. 여러 곳에 토지 있어도 각각의 토지 소재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선박항공기는 참고고요. 징수 방법 봅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로 징수가 되는데요. 자, 고지서를 통해서 157페이지 재산세는 관할 지자체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 징수로 징수합니다. 원칙 보통 징수 예외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X입니다.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입니다. 거기서 날라온 거 여러분이 세법 공부했다고 올해부터 재산세 내가 계산한다. 휴지통에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보통 징수 방법만 징수되고 니은번 고의서 보낼 때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건축물세, 선박항공 이렇게 구분한 납세 고의세, 과세입증과 세액을 적어서 여기 밑줄이었죠?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오늘 언제 왔죠? 학원에?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그런데도 벌써 공부 똘똘하게 생겼어 벌써요. 난 범생이 딱 써있어. 공부하는 이게 틀이 잡혀있다. 무조건 합격이다, 올해 보니까. 보니까 벌써 지난주 하는데도 표정이 굉장히 안정돼 있고, 내가 아까 납기 이런 거는 막 상처럼 알아야 된다. 별표시. 아까부터 딱 보니까 별표시 중요하다고 딱 나오는 거 별표시 딱 하면서 알아서 줄도 핵심에다가 탁탁 잘 걷네요. 역시. 보니까 온지 얼마 안 됐는데도, 그냥. 부끄러움남? 자, 하여튼, 보니까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고지서 보낼 때 늦어도 납기 며칠 전까지요?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납기 개시 전까지, 납기 개시 10일 전까지, 아닙니다. 5일 전까지 발부합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재산세 고유세 병기되는 주세. 이거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라 1, 2월, 3, 4월에, 그러니까 11월, 12월, 1, 2월에. 그래서 좀 빨리빨리 지금 읽고 지나갑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될 수 있는데요. 자,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그러니까 특정 자원분 아니에요.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는 재산세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나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은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는 항상 재산세 따라다니는 친구라고 그랬죠. 물납, 분납, 납부만 안 따라다니지 나머지는 다 재산세 나와 있는 곳이면 같이 나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둘 다 보통 징수인데 납기도 같아요. 그런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2장 보내면 서로 피곤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얼마, 지역자원시설세 얼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자원분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소액징수면 이제 상식이죠. 고지서 한 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인 땐 재산세 징수하지 않습니다. 딱 2,000원이면 징수해야 하네요.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은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재산세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X. X입니다. 2,000원이면 징수합니다. 2,000원 빼고 아래 금액을 징수하지 않는 거지. 양가로 5번 신고 의무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어떤 자냐. 동그라미 기억번, 니은, 디귿, 리을번을 줄고 외울 거 아니고요. 줄긋지 말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재산세 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되지 아니했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요. 상속 개시된 재산인데 상속 등기 안 됐을 때 주된 상속자가, 실제 종중 재산인데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됐을 때 공부상 소유자가, 신탁 재산일 때는 수탁자가. 자,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1번 다시. 이런 자들은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밑줄입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 X예요.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사유 발생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빙자를 갖춰서 신고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납세의무자, 재산세 납세의무자 할 때 이런 거 배웠었어요. 재산세 납세의무자 할 때. 아까 뭐 갑과 을이 이렇게 부동산 매매하는데, 뭐 5월 31일 날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6월 20일 날 등기가 되고, 자, 이랬을 때,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가 되느냐, 당연도. 그러면 언제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기 6월이죠. 6월일 날 봤더니 공부상으로는 아직
소유자 매도인이 갑이고, 자, 요일연재에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는 매수인 을이고, 이랬을 때, 자,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세요. 이렇게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지금 얘기해요. 사유 발생일로부터가 아니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이내. 6월 10일까지 이런 권리 변동 사실 계약서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신고해주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다 그러면 공무원이 보니까 5월 30일 잔금 치렀네. 자, 요일연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매수인 납세의무자. 근데 이런 권리 변동 사실을 신고 안 해서 과세권자가 사실상 소유자가 누군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아까 배웠죠? 그 얘기입니다. 이런 권리 변동이 있는데 과세 기준일까지 등기가 이행이 안 됐을 때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이런 걸 신고해주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팁을 봅니다. 위 이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는 없으나 재산세 납부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고는 정확한 재산 상태를 파악해서 정확한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을 부과 고지하게 한 신고이기 때문에 이런 신고를 안 했다고 해도 공무상 소유자가 이런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돼? 이런 신고 안 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과세권자가 알 수 없으면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의무는 부담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재산세는 제가 조세 청문할 때 그랬어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어떤 경우에도 재산세는 가상금만 적용되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없는 세금이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잖아요. 아, 이거 다 까먹고 내가 분명히 그때 무슨 날짜까지 얘기하면서 오늘 내가 분명히 얘기한 거 기억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재산세 문제에서 뭘 안 했다고 신고 안 했다고 가산세 적용된다 나오면 무조건 뭐다? 틀립니다. 재산세는 보통 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가산금만 적용되고 이런 신고 안 해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읽어두시면 돼요. 위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거나 신고 없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조세해서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 자, TV에 보니까 시장군수는 신고 의무자의 신고할 내용에 대해 직권조사와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는 것에 하나며 등기부상에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옛날 시험에 이런 직권으로 지자체장이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적이 있어요. 등기는 등기관이 하는 거지. 그죠?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는 거죠. 읽어두시고요. 그냥 158페이지 재산세 과세대장 등의 비치입니다. 이것도 읽어두시면 돼요. 그냥.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는 성격이. 자, 대장이라는 것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같은 대장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필한상을 기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세를 대장과세하는 조세라고 해요.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당연하죠. 요즘 같은 세상에 꼭 종이를 갖고 있어야 되나? 자, 그런 것들 현황부가 읽어보시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물납부입니다. 재산세는 자, 금전납부 원칙에 예로서 물납이 허용되는데요. 그죠? 지방세법상 물납과 분할납부는 뭐만 허용된다? 재산세만.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물납이 허용되는데요. 물납 요건 및 물납 재산. 자, 이미 기초이론부터 배웠습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 동그라미 1번이요. 자, 물납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다?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딱 1천만 원도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입니다. 납세의무자 신청을 받아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해야지 과세권자 알아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물납하느냐? 또 밑줄입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재산세는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넘이 시군구에 있는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할 수 있다. 경기도 광명시에 재산세 낼 게 있으면 광명시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어야지 부천이나 서울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허가받아 할 수 있다.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4번입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물납의 신청 및 허가인데요. 동그라미 1번이요.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춰서 여기 밑줄입니다. 그 납부기 한 10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자체장에게 신청해 주셔야 돼요. 납부기 한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그래야지 미리 준비하죠. 그 다음에 2번과 3번은, 2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되는데, 물납을 신청받은 자는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납세의무자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 주게 되어 있고요. 3번 물납 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물납한 때는 안전행정부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이고요. 자, 여기에 따라 물납을 했을 때는 납부기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당연히 물납은 금전납부 원칙에 의뢰서 내는 거니까 납부기 안에 납부한 것으로 봐줘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관리 처분에 부족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작년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요. 시장 문수는 물납 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 처분이 아니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물납을 신청했는데 공무원이 그 부동산 물납 신청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1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3번 감유되어 있습니다. 골치 아프겠죠? 물납 불허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니은번입니다. 시장문수는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가 그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관리처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하면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것은 자, 물납이 부적당하다고 이제 처분을 받은 것은 불허가 통지받은 납세무자는 물납을 다른 부동산 물납을 할 수 없는데 이 경우 금전으로만 물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부동산 물납 신청할 수 있다. 나머지 물납 부동산의 평가 다음에 보도록 합니다. 심화이론에 159페이지 3번의 분할 납부입니다. 자, 분할 납부 요건 봅니다. 올해 작년에는 물납이 독립 허무제로 나왔는데 올해는 분할 납부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분할 납부가 올해는 중요하고 자, 분할 납부 요건을 봅니다.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밑줄이고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물납은 아까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는 얼마? 500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잖아요. 우리 집 재산세를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제가 윙크 해달라고 그랬죠? 네. 자, 우리 집은 재산세 500만 원 넘게 내고 있다. 윙크. 네? 자,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우리 여기 지금 저랑 정면으로 보이실 분. 에? 눈을 깜빡이 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근데 눈을 깜빡였어요. 아, 진짜. 오해했잖아요. 자, 그래서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세 일부를 밑줄이죠. 동그라미 2번입니다. 전부 아니고 일부를. 또 밑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이요. 이게 45일이었다가 올해 2개월로 바뀌었죠? 사람들이 납부기한 지나서 45일이면 중간에 걸치잖아요. 그러니까 헷갈린다고 요거를 2개월로 월말에 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내니까 월말까지로 이렇게 알기 좋도록 2개월로 바꿨습니다. 자, 분할 납부 기한 45일에서 몇 개월로? 2개월로 바뀌었다는 거.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할 납부 처리 기준이요.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재산세는 납부할세액 500만 원 초과하면서 1천만 원 이하, 1천만 원 초과로 나눠서요.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해당 세액에서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만 생각해야지 혼자 생각하면 헷갈려 버립니다.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인에는 최소한 얼마?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요거 분할 납부 처리 기준도 아셔야 돼요. 처리 방법도.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8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800만 원이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 말은 원래 납기 내에는 최소한 얼마? 500만 원 깔아놔야 돼요. 최소한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 기간 내에 분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얼마? 자,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8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얼마냐? 얼마요? 30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최소한 얼마 깔아놓는 거? 500만 원 내놓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러면 재산세 납부할세액 800일 때 납기 내에 600 내놓고 분납기간 내에 자, 분납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200만 원 내고 이거 되겠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납부할세액 800일 때 납기내 예를 들어서 400만 원 내놓고 분납기간 내에 400 내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최소한 납기내 얼마 깔아놔야 돼? 500은 내놔야 돼요.
이 말의 의미입니다.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 50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기내 최소한 5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입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600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100만 원. 납부할세액이 1천만 원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다? 500만 원.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이거 할 수 있는지를. 최대 분납가능 금액. 그 다음에 또 봅니다.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돼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자 최소한 납기내 얼마 깔으라는 얘기예요? 절반 깔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만약에 1천만 원 초과한다. 그러면 그래서 1,800만 원이다. 납부할세액이 1,800만 원이다. 그러면 자 최대 분납가능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납기내 최소 얼마 깔고요? 절반은 깔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 900만 원은 최소한 내놓고 그러니까 50%예요. 그러니까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납부할세액 1천만 원 초과할 때는 최소한 하여튼 절반 납기내 깔아놓고 50% 절반 깔아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 자 나머지 금액 분납기간 내 나머지 금액. 자 얼마요? 900만 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납기내 최소한 절반을 깔아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납부할세액이 1,800일 때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분납기간 내에 예를 들어서 800만 원 내고 됩니까? 네. 됩니다. 이런 거 돼요. 자 근데 납부할세액이 1,800일 때 납기내에 예를 들어서 800 내고 분납기간 내에 1,000만 원 내고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최소한 절반은 깔아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예. 그래서 납부할세액이 1,600만 원이다.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냐? 납부할세액이 1,6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야? 재산세? 1,600일 때 최대 분납가능 금액 얼마?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절반까지. 자, 이렇게 해서 다 봅니다. 이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 분할납부 신청을 봅니다. 분할납부 신청을 보니까 동그라미 1번 법 중에서 분할납부라는 자는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우는 신청을 제출한다. 자, 납부기한까지 제출해 줘야 돼요. 밑줄자. 자, 그래서 이거 아까 물납은 납부기한 언제까지요? 10일 전까지 신청했어야 돼요.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적당한 판단해야 되니까 물납은 미리 해줘야 돼. 근데 분할납부는 납부 기한 내에만 신청 제출하면 돼요. 자, 10일 전까지 분할납부 신청해야 한다. 그럼 틀려요. 분할납부는 납부기한 내. 자, 그 다음에 울납은 10일 전까지. 나중에 계속 비교해서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얘기는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 읽어보시고. 160페이지 갑니다. 동그라미 4번 재산세 세부담 상한입니다. 자, 보유세다 보니까 재산세는요,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올해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 세부담 상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간접세는 내는지도 모르게 내는데, 부가가치세나 주세나 이런 것들은 내는지도 모르게 사람들이 내는데, 근데 그 사람 술 마실 때 우리가 주세 낸다는 생각하면서 뭐 저기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기 하지? 근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물품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 내는 거 생각 안 하잖아요. 부담하는 거. 그런데 직접세는 세율이 인상되면 사람들이 막 욕한다고 그랬잖아요. 취득세 이런 것들은 세율이 인상되면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져요. 뭘 사면서 내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세는 소득 중에 일부로 내니까 욕은 하지만 좀 누그러지는데, 진짜 사람들이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라고 했어요?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 가만히 있는데 세금을 매년 꼬박꼬박 내니까 사람들이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가지고 전년도보다 조금만 올라도 막 욕한다고 그랬습니다. 욕먹으면 안 되니까 세부담 상한 두고 있죠. 자, 그럴 때 토지 건축물의 경우는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이 직전 연도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 해당 100분의 150에 해당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세액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100분의 150. 자, 이거 포인트입니다. 아래 표에 정리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재산세 10만 원이 만약에 부과가 됐습니다. 10만 원을 납부했어요. 올해 당해연도에 그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했더니 19만 2천 원 계산됐어요. 당해연도에 그 토지나 건축물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15만 원만 내면 돼요.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50%니까 얼마? 15만 원을 세부담 상한으로 합니다. 납부할세액으로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토지나 건축물은 부자들이니까, 땅 가지고 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니까 전년도세액이 150% 못 넘게 하는데, 주택은 서민들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일 때 몇 프로? 105%. 자,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일 때는 몇 프로? 110%. 자, 주택 공시가격 또는 시장우수가 산정한 가액이 이게 6억을 초과할 때는 얼마? 100분의 130%를 상한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중요 표시해놓고 외워두시면 되는데,
그 제목이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지난 순환에 수정해 드렸어요. 그 제목에 파란 그 바탕에 제목에 납부기한으로 돼 있잖아요. 예? 아, 이게 왜 내가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 납부기한은 지우고 구분 이렇게 해놓고요. 납부기한을 지우고 구분. 그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제목 그 파란색에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또 지우고 뭐라고 썼냐면 세부담 상한 이렇게 제목을 세부담 상한 이렇게 제목을 좀 고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그 표를 보시면 돼요. 토지건축물 자 150%, 주택 공가격 등이 3억 원 이하다 105%, 3억 초과 6억 이하, 6억까지 110, 6억 초과 몇 프로? 130%. 무조건 여러분들이 이걸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외워두시고 넘어갑니다. 뭐 굳이 뭐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굳이 그 예를 하나 시험에 사례 문제로 기출이 됐어요. 이미 시험에서 사례 문제로 기출이 됐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한번 보세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주택의 공시가격, 개별 주택 가격이 주택의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6억 원인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택에 대해서 전년도 부과된 전년도 재산세가 재산세액이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었습니다. 전년도세액이 50만 원이었어요. 그 다음에 당해연도에 이 주택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계산한 세액이 예를 들어서 112만 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당해연도에 당해연도에 재산세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시험 문제 이미 나왔어요. 기출이 돼서. 자, 그러면 납부할 세액 얼마입니까? 당해연도에? 자, 주택인데 공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3억 원이야 105%, 3억 초과 6억이야. 6억까지 몇 프로예요? 110%를 상한선으로 해요. 전년도세액이 나왔다 올해 얼마냐 물어보니 상수액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세부담 상한 적용하라는 그런 문제인지 눈치를 채셔야 되고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니까 50만 원에 100%는 50만 원. 50만 원에 10%는 50만 10%는 5만 원. 그러니까 110%니까 얼마예요? 55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자, 당해연도에 요 112만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만 납부하면 돼? 55만 원. 이게 세부담 상한선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요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 산출세액이 52만 원이에요. 당해연도에 납부할 세액은 얼마인가? 얼마예요? 자, 전년도세액 50만 원에 110%는 55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는데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안 넘었으니까 얼마? 52만 원을 납부할 세액으로 합니다. 이때는 52만 원이고. 아셨죠, 여러분들? 넘었을 때는 세부담 상한을 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서 어디로 가시냐면 162페이지 재산세 부가세입니다. 재산세 부가세목은 그 재산세의 도시적분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재산세액의 100분의 22%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밑줄 쫙입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목은 암기를 했는데 재산세 부가세목 조세 총론에서 어떻게 외웠어요? 재진이. 이렇게 우리가 사람 이름으로 외웠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목. 재진. 지방교육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는데 지방교육세가 재산세액의 몇 프로요? 20%로 부과됩니다. 재진이. 20%. 이 재산세액의 도시지역분은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 제외한 금액이 2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재진이 이렇게 하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저 164페이지 있죠? 164페이지에 4번 문제 있잖아요. 요거 좀 수정할 게 있습니다. 자, 164페이지 4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에 대한 과세표는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잖아요. 주택 시가표준에다가 공정시장가액을 몇 프로? 60%. 맞잖아요. 2번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다가 100분의 70의 공정 곱하여 산정한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번 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때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그래요? 예? 아니지. 하여튼 무조건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토지니까 시가표준에다 뭘 곱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몇 프로? 70%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해설에처럼. 예?
자, 그 다음에 장부가액 아니고 시가편액의 공정시장을 곱한 금액이고 토지과세표는 4번 있잖아요. 같은 재산에 대해서 둘 이상 세를 당할 때는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고쳐놓으세요. 높은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산하고 가야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고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취득세는 저를 보세요. 취득세는 같은 취득물건이 2개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면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었잖아요. 근데 재산세도 여기 있었다가 이게 2017년도 작년 개정세법인데 작년에 이 규정을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냐면 보세요.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저를 보세요. 같은 재산이 표준세율, 중과세율 이렇게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한다.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있었는데 왜 없앴냐. 자, 그럼 서민들 입장에서 우리 같은 납세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율을 당하는데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불리해 유리해? 불리하잖아요. 높은 세를 적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규정을 삭제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은 재산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해. 높은 세율도 있고 낮은 세율도 있고 그럼 어떤 세를 적용하겠어요 우리가요? 낮은 세를 적용하겠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재산세에서는 같은 재산이 동일한 재산이 2개 이상의 세를 당할 때 그중 높은 세를 적용한다 이러면 틀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해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시고요. 5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표준세를 적용하죠. 각각 소유자별 합산 그러면 X고 주택별로요. 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수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깁니다. 167페이지 9번 문제도 좀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 9번 문제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1번 과세기준일은 언제입니까? 6월 1일이고요. 2번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 원인 경우에 세액이 2분의 1은 7월 달 나머지 2분의 1은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아닙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절반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일, 9월 30일이지. 3번 토지 정기분 납부세액이 19만 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다. O, X예요? X입니다. 왜 틀렸어요? 예? 토지 그러니까 틀렸지. 토지분은 2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언제?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기로 합니다. 주택분이 절반 7월달, 나머지 절반 9월달인데 20만 원 이하일 때 7월달에 한꺼번에 부가징수하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 4번 과세일연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요? 아닙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예요? 공부상 소유자지.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공부상 소유자.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어떤 경우에?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대.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가 누구라고요? 사용자입니다. 여기는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5번이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지난 납부 요 45일을 2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돼요. 45일을 몇 개월로? 2개월로 납부기한 지나서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2개월로 고쳐놓고 맞는 지문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기타지방세는요. 시험에 지역자원시설세라든가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독립한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낮은데 지방소득세는 시험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 제가 지방소득세에 관해서는 몇몇 내용들, 특징들, 지역자원시설세도 그렇고 정리해드리면 그 내용만 아시면 대충 아셔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약집으로 또 몇 개 내용을 보시면 되고 문제 풀 때 보면 되고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제3편 국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편 소재 총론, 제2편 지방세 다 받고 이제 제3편 국세인데 부동산 취득 단계에서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세에서 다 받고 보유시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에서 종합부동산세입니다. 180페이지 종합부동산세 있죠? 시간을 보면서 나를 쳐다보는 이유는 끝내라는 얘기인데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오늘 그 특강이 또 있기 때문에 자, 요 종합부동산세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복습도 시간이 좀 많이 돼가지고 복습 딱 하나만 전체 복습은 안 하고 오늘 딱 하나만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복습을 15분, 20분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러니까 길어지잖아요. 여러분들 복습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자, 하나만. 재산세 자, 우리 공장용지 있잖아요. 007 빵회사에서 빵2% 공장용지는 아니다. 아예 그냥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다음 주에까지 그 토지용구분
위치 면적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무조건 복습하고 토지 유형, 공장, 그 다음에 오늘 별도 합산상 토지, 종합 합산상 토지 봤잖아요. 그 토지용 구분하는 건 다시 한번 쭉 복습을 하고 와야 돼요. 분리, 별도, 종합. 그래서 다음 주에 올 때 이거 재산세에서 그 부분만 좀 주의해서 머릿속에 정리해두면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뭐 자꾸 보면 되는 거라 그래 그걸 특별히 주의해서 복습하고 오시 바라고요. 오늘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신나는 시험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